태국 미소의 나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 황금 사원과 길거리 음식의 나라 태국. 하지만 그 이면에는 충돌과 모순이 가득한 세계가 존재합니다. 부유함과 빈곤, 전통과 변화가 공존하는 땅. 사람들의 미소 너머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태국을 이해하려면 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어두운 면, 즉 성, 권력, 생존까지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태국 관광산업의 어두운 그림자, 태국의 성산업은 비밀이 아닙니다. 지하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문화적 관용, 경제적 필요, 법적 회색지대 속에서 대담한 오락이라는 이름으로 관광 시스템 속에 통합되어 왔습니다. 소이 카우보이, 핫퐁, 헤트퐁, 나나플라자 같은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좁은 골목마다 줄지어 선 바들과 섹시한 이름의 네온 사인이 넘쳐납니다. 이곳에서 성인 오락과 착취 사이의 경계는 매우 얇고 위험합니다. 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실제로는 공공연히 묵인되고 있으며 일부 권력층의 암묵적 지원까지 존재합니다. 그 뒤에는 수많은 여성, 트랜스젠더, 그리고 젊은이들의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이 이 산업에 발을 들이며 일부는 희망을 가지고 오지만 대다수는 가난, 폭력, 가정 파탄을 피해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안전한 일자리를 약속받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이 세계에 들어서고 합의는 모호하며 재정적 덫과 탈출구 없는 현실에 갇히게 됩니다. 성관광 산업은 수십억 달러, 한화 약 1,300억 원 이상 규모의 시장이며 외국인 관광객들에 의해 주도됩니다. 이 산업은 베트남 전쟁 시기에 미군의 휴양지였던 태국에서 시작되어 점차 구조화되고 전문화되었습니다. 일부 종사자들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미소가 훈련된 행동이고 밤은 인내의 시간이며 아침은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반복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생존이 전부이며 어린 시절은 도둑맞은 과거입니다. 이들은 현대사회가 만든 보이지 않는 희생자들입니다. 아동 인신매매 관광산업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태국 관광의 어둠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문제는 아동 인신매매입니다. 조용히 시작됩니다. 이산 지역의 외딴 마을에서 한 아이가 사라지고 캄보디아의 10대가 방콕에서 일자리를 약속받고 떠나며 미얀마 소녀는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약속받고 큰 돈과 함께 떠납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건 미래가 아니라 감금입니다. 태국은 인신매매의 목적지이자 중개지입니다. 아이들은 노동력 또는 가사도우미로 이용되거나 가장 고통스러운 경우 성적 착취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피해자의 다수는 미성년자이며 가족에게 팔리거나 조직적인 범죄 네트워크에 의해 납치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감금당하고 위협과 폭력, 심리 조작으로 통제됩니다. 이름은 지워지고 몸은 상품이 됩니다. 더욱 끔찍한 점은 일부 고객들이 아동을 노리고 이 시장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부작용이 아니라 실제하는 시장입니다. 태국 정부와 NGO들은 단속과 구조 활동,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부패와 수요는 거대한 장애물로 남아 있습니다. 구조되는 아이 한 명 뒤에는 여전히 수많은 실종 아동이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비상사태입니다. 해상노예 태국 해산물의 진짜 대가, 태국은 세계 3위의 수산물 수출국입니다. 새우, 참치, 오징어는 유럽, 미국, 아시아의 마트 선반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산물의 이면에는 지속 가능성이 아닌 노예 노동이 존재합니다. 국제 탐사 보도들은 태국 어선에서 벌어지는 강제 노동 실태를 고발해왔습니다.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출신 남성들이 합법적 일자리를 약속받고 왔지만 바다에 고립된 삶을 살게 됩니다. 여권은 빼앗기고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삶은 완전히 통제됩니다. 이들은 하루 12에서 18시간 강제 노동을 하며 몇 달, 몇 년 동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탈출을 시도하면 폭행당하거나 바다에 버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예외가 아닌 일상입니다. 수산물 공급망은 복잡하고 중개인과 부패한 관리들이 연루되어 있어
국제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법 집행은 미약하며 개혁은 더디기만 합니다. 그 사이 우리의 식탁에는 신선하고 지속 가능하다는 라벨이 붙은 해산물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어느 나라 몇 시에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PERCENT 이상이 구독 없이 시청 중입니다. 구독은 무료지만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권력, 검열, 그리고 군주제 침묵의 나라 태국은 선거, 헌법, 국회를 갖춘 민주주의 국가로 홍보됩니다. 하지만 정치 권력은 대부분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 즉 군주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태국은 입헌군주제이지만 실제로 왕실은 문화, 정치,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왕실에 대한 비판은 단순한 금기 수준이 아닙니다. 왕실 모독죄라는 형사법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이 법에 따르면 왕, 왕비, 왕위 계승자에 대한 모욕적 행위는 최대 15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 조항은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어 SNS 게시물, 교실에서의 대화, 일상적인 발언조차도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회 전반에 자기검열 이만연하게 됩니다. 언론인은 조심하고 학자는 침묵하며 활동가는 괴롭힘을 당하거나 망명 혹은 감시를 받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용감한 대학생들이 왕실 개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지만 정부는 곧바로 체포, 기소, 디지털 감시로 대응했습니다. 태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단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조건 속에 철저히 억제되고 있습니다. 고통 위에 세워진 쇼 야생동물 관광산업. 태국의 모험 관광산업은 종종 이국적인 체험의 관문으로 포장됩니다. 이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야생동물 쇼입니다. 관광객들은 코끼리를 타고 호랑이와 셀카를 찍고 원숭이 공연을 관람하며 특별한 경험을 찾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뒤의 진실은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아기 코끼리는 어미에게서 강제로 떼어져 좁은 철창에 감금됩니다. 철갈고리로 맞고 굶주림 속에서 정신을 꺾는 의식인 파잔을 겪습니다. 이후 관광객을 태우고 더위 속에서 쉬지 못한 채 매일 일하게 됩니다. 호랑이는 사진 촬영을 위해 자주 마취되며 사슬에 묶이거나 철창에 갇혀 살아갑니다. 마치 소품처럼 존재합니다. 똑똑하고 사회적인 원숭이들은 채찍질로 훈련받고 인간을 흉내내는 행동을 강요받습니다. 심지어 악어조차 콘크리트 수조에 갇힌 채 위험한 쇼에 동원됩니다. 이러한 공연은 매년 수백만 달러, 한화 1,3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태국 관광산업의 수익원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대안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익을 앞세운 비인도적인 쇼가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셔터 소리 하나하나 뒤에는 생명이자 존엄성을 잃어버린 동물이 있으며 이들은 끝없는 착취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메스 제국 새로운 황금 삼각지대의 그림자. 태국 북부, 라오스와 미얀마 국경 인근의 안개 낀 산악지대. 과거에는 아편 거래 중심지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제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야바라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의 본거지입니다. 메스와 카페인을 섞은 이 알약은 값싸고 강력하며 파괴적입니다. 이 작은 알약은 방콕 빈민가에서 시골 마을까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루 종일 깨어 있어야 하는 노동자에게는 생존의 수단, 청년에게는 위험한 쾌감, 밀수업자에게는 황금알, 그리고 가정에게는 천천히 다가오는 재앙입니다. 폭력은 증가하고 가정은 파탄나며 사회는 흔들립니다. 대부분의 메스는 국경 너머 미얀마에서 제조됩니다. 법이 느슨하고 무장 세력이 장악한 지역에서 거대한 비밀 실험실이 정글 속에 숨어 운영됩니다. 이후 느슨한 국경과 부패한 시스템을 통해 태국으로 유입되며 무장된 밀매 조직들이 이를 유통합니다. 수십 년형이나 사형도 이 확산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는 단순한 마약 문제가 아니라 사회 위기, 공중보건 비상사태, 국가 안보의 위협입니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시골 지역에서 이 메스 제국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현재 시청자의 99% 이상이 구독 없이 시청 중입니다. 구독은 무료이지만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서 몇 시에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태국 농촌 이친 삶의 현장 찬란한 하늘과 황금빛 해변 이면에는 대부분의 관광객이 결코 마주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태국 인구의 60% 이상이 거주하는 농촌 지역, 그러나 개발과 현대화의 물결에서는 늘 소외되어 있습니다. 동북부의 넓은 평야와 북부의 험한 산지에서는 매일 새벽부터 농부들이 고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쌀, 사탕수수, 카사바를 재배하지만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후는 변화하고 토양은 황폐해지며 첨단 기술은 좀처럼 도착하지 않습니다. 학교는 자원이 부족하고 교사는 지쳐 있습니다. 병원은 인력과 장비 모두 턱없이 부족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떠나는 것뿐입니다. 방콕이나 남부 관광지로 향해 건설 현장, 공장, 주방, 야시장 등에서 일하며 매달 가족에게 돈을 붙이고 자신의 꿈은 접은 채 타인의 생계를 책임집니다. 태국은 중상소득 국가로 자주 소개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회 안전망도, 계층 상승의 기회도, 목소리조차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의 숨은 원동력이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잊혀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이면, 관광객이 보지 못한 태국, 세상의 눈에 비친 태국은 살아있는 엽서처럼 보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 밝은 미소, 매콤한 음식, 황금빛 사원들, 영혼의 치유와 풀문 파티가 있는 피로한 여행자들의 낙원. 하지만 낙원조차 환상일 수 있습니다. 고급 리조트와 기획된 체험 뒤에는 거칠고 복잡하며 종종 외면당하는 진짜 태국이 존재합니다. 5성급 호텔로 가는 길은 빈민가와 과밀한 교도소를 지나며 미소 짓는 노점상은 인신매매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코끼리는 학대를 통해 복종하게 되었고, 꿈같은 섬은 착취당한 노동자와 강제 이주된 공동체 위에 세워졌을지도 모릅니다. 관광은 흔히 보기 좋은 것만 비추고 소비하기 쉬운 것만 보여줍니다. 불평등, 검열, 착취는 그늘 뒤에 감춰진 채입니다. 그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선택입니다. 문제는 관광객이 속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야기의 절반만 본다는 것입니다. 태국을 이해하려면 깊이 바라봐야 한다. 태국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겉모습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엽서 속 이미지와는 다른 현실, 그리고 그 안의 모순과 마주해야 합니다. 이곳은 화려한 사원이 슬럼과 옆에 서 있고, 고대 전통이 현대의 불의와 함께 존재하며 영적 아름다움이 조용한 고통과 공존하는 땅입니다. 태국은 동시에 찬란하고 상처받은 나라입니다. 회복 중이면서도 아직도 피 흘리는 곳.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깊이 바라봐야 할 이유가 됩니다. 가장 의미 있는 여행은 도피가 아니라 깨달음을 주는 여행입니다. 태국을 단지 휴양지로만 본다면 그 영혼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태국을 있는 그대로 그 복잡함까지 마주할 때 비로소 이해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여행의 가장 고귀한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99% 이상의 시청자분들이 아직 구독하지 않고 계십니다. 구독은 무료지만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콘텐츠 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저희의 소중한 유튜브 가족입니다. 사랑합니다.